식사를 많이 했어. 많이 먹었습니다. 밥 먹고 왔습니다. 마산에서 오네는 내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밥 먹고 왔습니다. 저런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나 보고 있잖아 이렇게. 오늘은 사투리 잘하나 보고 있잖아. 마산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산에서는 그런 거 안 돼. 예예예예. 사실 같은 근데 안 늘긴 안 늘어요. 그래서 안 늘어서 좋아요.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너무 원어민처럼 네이티브를 한다. 그럼 나는 실망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이게 이 매력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예, 요 매력대로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았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아파트 얘기를 1차로 한번 쫙 해봤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 아파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는가 어떤 아파트가 있었나. 이런 과정들 한번 쫙 봤잖아.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파트의 흥망성쇠. 지난주에도 짧게 이제 순환사도 있었는데 네. 이번 주도 역시나 이런 게 있었고 또 순환사도 그렇지. 있었고. 이번 주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네. 강남 얘기를 해봐야 돼. 강남 얘기 강남 너무 얘기. 달콤합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자! 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오프닝 때 혼자 아파트 노래 부르는 거 너무 행복했어. 그거만 14번을 돌려봤어. 흑백 처리된 거를. 그거 진짜 혼자 14번 정도 돌려봤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유, 정말 어떻게 마음이 이럴 때는 딱 하고 맞았어요. 부산, 마산 다 별로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부마동맹을 짧게 저희가 맺었었고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내가 감상을 느껴보니까 새로운 뭔가다. 그동안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주거 문화. 이거는 이제 근대화된 내조국의 새로운 분위기. 요거를 군사정부 애들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느꼈는데. 네.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하면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니까. 네. 왜 글로 가게 됐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더라고. 근데 첫 대목에 나오는 게. 네. 이미 그 서울은 10,000원이다라는 영화가 나온 게 60년대입니다. 서울 꽉 찼다. 더 오지 마라. 지금이 아니고 60년에 60년대. 네. 자, 보니까 1955년에 네. 서울 인구가 157만이에요. 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구네. 157만. 네. 근데 이때도 너무 많다 그랬어. 157만도. 근데 10년 뒤에 네. 2배가 넘어갑니다. 347만. 거기서 5년 뒤에 585만. 이야. 1980년이 되면 837만이 돼요.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1000만을 돌파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도시가 커지는 거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하루 평균 네. 894명의 인구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증가해야 요 정도가 나와. 하루에 894명이 들어와. 894명이 반올림하면 하루 1000명씩 계속 서울로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매일 그 4명, 3명 살 수 있는 주택을 매일 224개 동을 새로 지어야 돼요. 야, 그 사람들을 매일. 그리고 50인승 버스가 매일 18대가 늘어나야 돼. 예. 수송을 위해서. 네. 그리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265톤의 수돗물을 새로 뚫어야 돼. 그리고 쓰레기 처리할 여력이 하루에 1340kg씩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게 도시가 부풀어 오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지. 큰일 났다. 네. 집이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막 때려박고 때려박아야 돼. 없는 도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강북에 종로 이런 데는 이미 사람 많아져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 여의도 막 해가지고 막 지어놨잖아. 네. 그래도 부족해. 계획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부족하고 그럼 논밭 갈아엎고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그러면 아무나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제 영등포 개발 끝났으니까 영등포의 동쪽 영동 지역으로 간다. 지금은 영동 지역 하면 모두가 강원도를 떠올리지만 네. 옛날 서울 사람들은 영동 지역 하면 영등포 동쪽의 시골 서초동 광주군 네. 그 시절에 아직 서울이 아니었던 강남 그거를 이제 편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똥밭이었어요, 똥밭. 똥냄새 나는. 진짜. 왜 그래? 진짜로? 예전에는 그 비료 쓰고 이래서 그런 건가? 채소밭. 채소밭 치고, 이제 벼 농사도 짓고, 네. 채소밭 치고, 뭐, 과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채소밭 하면 이제 그 퇴비를 줘야 되니까. 퇴비를 줘야 되는데 그 퇴비 공급지가 서울 사람들 인분. 그걸 받아다가 네, 서울 사람들 인분을 받아다가 거기서.
아, 옛날에 그 아저씨들 돌아다니까 똥포 이러면서 돌아다니잖아. 거기서 똥 퍼서 네. 강남에다가 이제 뿌리는. 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곳이 바로 강남이었네. 그때 굴렀으면 엄청 부자야. 얼굴에 칠했어야지. 아, 그때 똥 칠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굴렀어야 되는데. 그때 굴렀어야지 임마. 조금 아버지 늦었으니까. 똥밭에 안 고르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좀 아쉬운 김에 지금이라도 좀 굴릴까요? 지금 굴리려면 평당 1억인데요. 아버지 안 되겠네요, 이번 생에는. 아버지도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반포가 그때 네. 서울 시민들이 먹는 채소의 주 공급지. 아, 그 채소 예. 서울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네. 배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아, 다리가 없던 시절. 다리가 없으니까 뚝섬에서 실어서 오. 위로 올라가야 돼. 아, 뚝섬 나루토에서 실어가지고. 날 올라가든가. 배로 실어 날라. 아니면 배도 이렇게 못 갑니다. 물살이 세요. 한강에 생각보다. 그러면 그 밧줄을 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쫙쫙쫙쫙쫙. 야. 싣고 이래 올라가야지. 이야. 아, 그랬던 강남에.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채소 공급지 반포에 네. 드디어 이제 대한주택공사가 주공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 반포주공. 반포 주공 짓겠다고 하는데 야 규모가 어마어마해. 네. 지금 반포 주공을 보니까 네. 1단지가 지어졌을 때 네. 74년도에 전경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4년도에 반포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1단지입니다. 자, 이게 들어왔을 때 사진인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대단지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다 합치면 동수가 아파트 동수가 네. 207개 동입니다. 야, 개수 207개. 207개 동 7,906가구. 이야. 국내 아파트 역사상 가장 대규모. 단지 아파트는 있어요. 단지 아파트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시범 주택공사가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거. 시범 아파트도 있었고 뭐 저기 개포동에도 있고 어. 화곡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음. 단지를 여러 개 모아놓은 아. 그게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식으로 번호 붙는 뭐 일산 보면 저 12단지 막 있어요. 후곡 12단지 막. 상계 가면 19단지야. 야. 그런 이제 대단지를 만든 게 이제 여기가 처음. 아, 반포다. 네. 그게 시초다. 사실 저도 이제 부산 이제 북구에 화명동에 살고 있는데 화명동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 제 친구가 102동에 살았거든요. 어. 그래서 102동 어디까지 가냐니까 1동부터 102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거기가 재개발할 때 지금 이제 화명 롯데캐슬인데 아파트가 102동이 있는 거야? 그 당시 재개발할 때 전국의 최대 단일 규모였다고 와. 얘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공 아파트를 때려박기 시작했었던 시초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반포 주공. 네. 그런 반포 주공. 시초인데 이게 서울 편입된 지 이게 68년이니까 네. 서울 편입된 지 5년 만에 이게 일어나. 와. 원래 여기는 이제 서울이 아예 아니었으니까. 네. 광주군이었죠. 광주. 경기도 광주군. 여기저기서 다 떼오는 겁니다. 아, 뜯어와가지고. 이게 조금씩 뜯어옵니다. 이렇게 극선을 긋고 네, 그냥. 시흥에서도 떼고 어. 광주에서도 떼고 네. 양주에서도 아, 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떼갖고 오는데 서울은 두 번 크게 확장을. 두 번 확장합니다. 첫 네. 번째 해방 이후에 성저 심리를 회복한다. 그게 뭐냐 원래 조선시대 때 한양은 지금 우리가 사대문 안 밖으로 뻗어서 심리까지 아. 성 근처의 심리까지를 이제 한양이다 한양이라고. 하고 이제 불렀는데 그럼 그게 마포 이런 데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쫙 이렇게 포함되는 건데 그게 식민지 시기에 사대문안, 용산, 나중에 30년대 가면 영등포까지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한양을 우리가 수복한다. 원래 의미로. 곳으로 들어간다. 원래 그렇지. 크기로. 성저 심리까지를 포함하는 1차 확장. 네. 그다음 2차 확장이 이제 63년에 강남을 포함하는 네. 그때 당시에 1.8배를 늘립니다. 아, 거의 2배가 되는. 2배가 늘리는 거예요. 2배 가까운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65년에 이제 347만이니까 한 네. 300만이 넘어갈 때쯤에 네. 이만큼 확장을 하면서 서울시 인구가 얼마 정도가 지금 서울시랑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얼마가 살면은 적당한가라고 하는 논의를 해요. 마스터 플랜을 짤 때. 네. 500만을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살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서울의 크기면 500만 명이 딱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해서 이만큼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으로 올라갈지도 몰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500만 원을 추산을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가쁜 거죠. 그래서 그럼 더 올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파트 촌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그러면 거예요.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부터 3단지까지인데 요게 처음에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고 고자촌. 그래서 아니 이게 보통 지금은 시 없는 수박촌.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로또는 시가 없었어야 가능하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죠? 77년입니다. 가을에 짓는 반포 아파트 불임수술자의 집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처럼 집장만 할 기회 놓칠까 불임수술을 서두르고 있고요. 변칙 분양 색출이 쉬워졌다. 자, 이때 보니까 네. 자, 반포 주공 아파트에 분양을 받으려면 네. 1순위자가 네. 해외 취업자이면서 불임 시술자인 경우. 이때도 해외 취업 우대를 그 했고 우대야. 중동. 중동 뭐 갔다 온 중동건설 사람. 갔다 오시고 불알 없고. 불알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정자를 배출할 수 없는. 그렇죠. 불알과의 연결 통로를 끊으시면 불임 시술을 받은 사람이면서 해외 취업했던 사람 1순위. 네. 2순위가 그냥 불임 시술 받은 사람. 국내 취업 불임 시술자. 그 다음에 3순위가 그냥 해외 취업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다 하면 1순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77년 9월 15일자 아파트 관련된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분양의 불임 인파 반포 현장이라고 이제 기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잘랐어야 돼요. 자, 불임 시술 자르는 거 아닙니다. 이때 잘랐어요. 자르지 않습니다. 자,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때 잘랐던 분들 지금 배극이야 임마. 여기 DH 들어갔다고. 그까짓 거 한번 자르지. 이때 자르고 배고프었으면 나도 잘랐어요. 이때 한 번 잘랐으면 긴 타임, 롱 타임, 노시. 내가 한 번 희생하면 3대까지 도는 거야. 롱 타임, 노시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때는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이름과 직업과 나이가 다 나와요. 자, 우선순위자가 아닌 김상화 씨, 35대 회사원입니다. 김상화 씨는 아침 일찍 신청장에 나왔다가 불임 시술자가 예상외로 많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이제 개쌍놈인 게 뭐냐면 부인을 모 국립병원에서 불임 시술을 받도록 한 다음에 그 수술 증명을 받아서 신청했다. 부인을 아내가 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44세의 박모 부인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일반 병원에서 불임 시술 받았는데 그 병원이 없어졌어. 그래서 증명을 못 받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십자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비를 따로 내고 내가 무난자라는 증명서를 받아왔다. 이런 사연도 있고요. 자, 임모 72세 남성 노인 같은 경우는 자, 임 대표 할아버지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근데 연세는 딱 그때 연세네요. 자, 임모 노인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역분을 냅니다. 격분을 내. 피 한 방울이 아까운 처지에 무슨 수술이냐? 이렇게 말려서 수술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은 아파트 살아보기도 힘들게 됐다라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 이 할머니의 자손들 지금도 전세 삽니다. 이때 잘랐어야 돼요. 아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때 잘랐어야 된다고. 이때 일이 넘었는데. 할머니 얘기가 피 한 방울 아까운데 뭘 수술하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할머니한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아파트가 고자촌, 내시촌으로 아니, 이때는 정말 인권이고 나발이고 요만큼도 없는 기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부 기사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는 청약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들어오는 거고 그 전에는 청약이랑 비슷한 건 있어요. 뭐야? 부금이라고. 부금. 붓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청약 부금이라 그랬죠. 합쳐서. 부금을 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점수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점수를 쌓아서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마포 아파트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니피그랑 인체 실험을 했는데 10년 만에 상전벽해네. 모두가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반포로 몰려와가지고 불임 시술자부터 먼저 들어가는 상황. 그때 소장님
여기 반포라도 사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소주 마시고 들어가셨던 그 소장님, 소장님. 그 아파트. 지난 일부를 여러분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 소장님 제발 한 채라도 소유하셨길 바랍니다. 아, 청약 얘기했잖아요. 네. 자, 73년 7월에 청약을 하는데 네.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5.6대 1. 물론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네. 매우 낮지만 네. 아파트 안 들어가겠다고 하던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청약 경쟁이 불이 붙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사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부정 청약을 했다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오, 야, 이때도 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네. 청약 프로그램에 침투를 해서 원래는 네. 이제 그 무작위로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당첨되게 만든 거야. 와. 그랬다 걸렸어. 네. 한국 최초의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청약 사례. 네. 이게 반포 주공입니다. 야, 최초의 해커가 집을 가지기 위해서 아, 했었던 그렇죠. 거구나. 네. 자발한 사람도 대단하고 들어간 사람도 참 대단하다 진짜. 아, 그렇죠. 근데 네. 요 분은 분명히 이거를 가지고 청약 받은 걸로 팔았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승자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때는 보통 받으면은 이게 이제 워낙 뛰는 속도가 빠르니까 팝니다. 피를 받고 파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리미엄 받고 팔죠. 왜냐면 73년, 75년, 77년 요때거든요. 음. 요때 강남 사는 게 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아, 불편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주변 인프라가 많이 안 들어와 있구나. 다리도 이제 들어. 70년대 초반이면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아, 많이 전기가 불편하네. 들어왔다 끊기고 들어왔다 끊기고 비 오면은 잠겨요. 사무실 아니, 같은 데막 잠기고. 수영해서 직장 가야 된다니까. 아. 그다음에 아직 직장도 없어요. 강남에. 아, 생활이 불편해. 직장이 없으면 출근은 강북으로 해야 돼. 아.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뚝섬에서 배 타고 갔다고. 그 배 야. 타고 출근해야 됩니다. 아. 그 배 타고 출근하거나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여기에서 청약으로 하고 근데 가격은 뛰니까 여기를 사서 팔고 아, 소위 딱지거래. 청약 받아서 자르고 청약 받고 팔고 요런 거를 이제 하는 거지. 이때 샀던 분들이 청약을 받았던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 너무 불편한. 이때 이제 견뎠어요. 그 영화 그 말죽거리 말죽거리 대학사를 보면 이거를 진짜 아유 진짜 여기 아무리 불편해도 여기서 여기 눌러 앉자라고 하게 되는 건 교육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안 한국에 눌러 삽니다. 있던 뭐 경기고등학교, 뭐 배재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이전을 해오면서. 와야 아우, 진짜 내가 울며 과자 먹기로라도 자식 교육 때문이라도 여기에 이 불편한 무릎쓰고 있자 해야 있는 거지. 아, 그 그 전까지는. 전까지는 경쟁률은 높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높고 피는 올라가고 가격은 뛰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빨리 받고 그냥 난 빠진다. 빠지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강남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풍경입니다. 아, 가장 세련됐어야 하는데 아, 지금 소쟁기를 농구가 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네. 실제로 똥 냄새가 정말 많이 났대요. 정말로. 저거 다 퇴비거든. 네. 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직 이제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네. 동네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서로 쟁기 끄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더라고요. 정주영이 여기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네. 실제로 산다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잠기던 동네니까. 네. 그때 그래서 건설사들한테 그거 뭐 니네가 알아서 메꾼 다음에 뭐 개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압구정은 네. 이 땅은 현대건설이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네. 이 땅은 그냥 농사 짓는 땅이었는데 어. 한남대교가 지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나기 한 달 전에 현대건설이 이 땅을 입도소매를 하는 거나 대규모로 구매를 합니다. 그 양아치 아닙니까? 미리 알고 산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공장부지로 공장부지로 사요. 공장부지로 살았다가 한남대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잠깐 공장 만드는 거 스탑 이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뭐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그러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2년 있다가 새로운 발표가 나요. 뭐죠? 그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교랑 붙는다. 야. 아파트 올려! 아파트 올리고 그 옆에 학교 만들고 네. 그 옆에 백화점 만들고 네. 그 옆에 있는 데들을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팔고 네. 이러면서 현대건설이 땅으로 일어나게 일단 되는. 1차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 이야. 야,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까 얘기했잖아. 네네네.
총 14차까지, 그러니까 네. 14단지까지 있는 거야. 네. 14단지까지 해가지고 6,148가구. 한 개 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단지가 네. 이 정도 규모.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붙는 고급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부터 시작된다. 네. 뭐 이렇게 또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여러 회사들이 해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매립지를 만들 경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강남은 기본적으로 강에 붙어 있는 쪽들은 다 늪지예요, 늪지. 그렇지. 항상 물에 잠겨. 굉장히 물에 많이 잠기고 늪지입니다. 특히나 잠실 이런 데로 그거 완전 섬이었고. 뻘밭이고. 네네네. 그런데 강 북쪽에 있는 뭐 이촌동이나 아니면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를 내고 윤중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단단한 땅이 일단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 강남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뻘밭이야. 그러면 여기를 메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네. 그러면 그렇지. 보통 합자회사 같은 걸로 건설회사 한 5개를 묶어줘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일단 메꾸는 작업부터 먼저. 그리고 니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올려라. 단지 올리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흙입니다. 그렇죠. 흙 대량의 흙. 없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와? 사우디. 아니죠. 사우디에서 어디죠? 어떻게 갖고 와, 그걸? 안 된다니까. 그게. 중동에서. 어디서?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깝니다. 아, 쓰레기를 깔고 흙을 덮고 쓰레기를 깔고 흙을 덮고. 어차피 썩으면 그게 그거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매립이 돼요. 네. 강남도 그렇고 강남의 일부랑 그렇게 해가지고 땅이 된 제일 대표적인 곳이 잠실입니다. 우리 섬이었으니까. 잠실에 들어가야 할 흙량이 어마어마해. 네. 그렇지. 근데 그걸 한국에서 수요를 감당을 못 하거든. 반도 그렇죠. 하나를 까야 되는가 네. 그러려면. 근데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에 쓰레기가 하루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한데 1340kg. 이게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 난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딘가에 처리해야 돼. 네. 좋은 데가 있네. 잠시 갔다가 묻고 저는 지금도 네. 제1호 때 102층 못 올라갑니다. 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이 집안이 믿을 수 없는 집안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신빙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현대 과학 기술을 예, 동원해서 예, 만든 예, 건물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예, 저는 못 올라간다. 야, 근데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강남도 개발 과정을 보면 네. 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항상 이 자라오는 과정을 보면 60년대, 70년대가 미심쩍어요, 뭔가. 이게 야. 제대로 된 거 맞아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 지금 보니까 땅도 강한 땅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어 지금. 그렇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니, 근데 땅도. 어쨌든 이제 강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영동 지역 개발 네.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반포고 나머지 하나가 현대인데 보니까 결국 이제 반포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됐습니다. 반포 1차 1단지였던 거는 현대 DH 클래스트. 네. 전혀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됐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자, 반포 주공 이거 장난 2단지 아닙니다. 예.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예. 자, 반포 주공 3단지 반포 자입니다. 아. 현대 삼성 GS. 이렇게 처음의 시작은 네. 로또 청약이 아니라 정관 청약이었다라는 걸 뒤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네. 아파트가 이제 촉망받기 시작한다. 네. 누구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네. 그 청약 나도 갖고 싶다. 네. 프리미엄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이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다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는 문제. 네. 그걸 어떻게 해소시켜 줄지 문제. 네. 이게 정권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네.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대해서는 광고 뒤에. 그렇습니다. 들어보도록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한다. 자, 쌍화 비담 읽어주세요. 자, 조선 네이원의 쌍화 비담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광고를 해드렸던 그 제품이에요. 자, 요거 3개 드리는 이렇게 세트로 선물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임금님도 꾸준히 드셨던 왕실의 피로회복제 쌍화탕인데 그 쌍화탕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급 밤꿀로 빚어낸 쌍화환입니다. 조선 내유원의 쌍화 비담인데 홍삼과 작약과 숙지황 등등 최상의 원료 10가지를 같이 버무려서 만든 이 쌍화탕 요거를 10시간 동안 쫙 순환 추출 기법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10배 농축을 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빚어가지고 밤꽃 꿀을 사용해가지고 은은한 단맛과 영양이 일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국 무형문화유산 밀환 명인이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일상의 기록 보강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 하루하루가 다른 중장년층, 야근과 회식에 지친 직장인,
체력 관리가 필요한 학생까지도 매우 네. 좋습니다. 단 일주일간 런칭 기념으로 3+1 구성 구매 시에 한 박스를 추가로 드리는 3+1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장 남천동 구독자분들한테는 요걸 하나 더 해가지고 3+2 이벤트로 갑니다. 예. 배송 메시지에 꼭 사장 남천동이라고 남겨주셔야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들이 선물 세트도 너무 예쁘고 한식 맛은 괜찮나요? 아, 맛있습니다. 네. 꿀맛이에요. 아니, 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네. 반꽃꿀 들어가 있지 반꽃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의원의 쌍화 비담 선물하시기도 주고 여러분 좋고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문구 갈게요. 임금님도 꾸준히 드셨던 왕실의 피로회복제를 응용한 쌍화 비담.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자, 전화번호 02-6914-6770으로 문의주세요. 임금님도 꾸준히 드셨던 왕실의 피로회복제를 응용한 쌍화 비담.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전화주문은 02-6914-6770입니다. 자, 두 번째 탄소 전기요 한번 읽어주세요. 안전! 저기요. 안전! 안전과 오기만 생각했습니다. 전자파 화재 세균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프리미엄 온열 매트 네. 네베프 탄소 전기요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겨울 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온열 매트 한번 위에서 누워봐, 전기 누워봐. 통하셨던 분들이나 누워보겠습니다. 왠지 찌뿌둥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다 매트에 흐르는 전자파 영향입니다. 아, 너무 따뜻해요. 오늘 너무 소개해드리는 따뜻해. 찬소 전기요 너무 따뜻해. 써보시면 갖고 계시던 매트 다시는 못 쓰실 겁니다. 우리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쓰느라 전자파에 둘러싸여 사는데 저기요. 잠자리에서만큼은 한번 누워보세요. 전자파 날리고 온기만 채우자고요. 네베프 프리미엄 EMF 탄소 전기요 안전 포인트 셋 하나! 열선은 이중 차단하고 원적외선만 너무 뿜고 잘- 전자파로부터 너무 안전 둘! 스마트 조절기로 과열 방지 섬세한 온도와 시간 조정 화재로부터 안전 셋! 유해물질 없음 인증 씻어 쓸 수 있는 항균 원단이라서 세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름에 들어가는 EMF라는 말은 제품에서 나오는 전기장 수치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네. 그만큼 안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제품 싱글 더블 두 가지 사이즈와 세 가지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또한 남천동 런칭 기념으로 사장 남천동 특별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네이버 포인트 1,000원도 적립해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 누워봤는데 아. 엄청납니다. 네. 둘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싹 가능이에요. 따뜻하거든요. 따뜻하면 좋은데. 예. 제 골반이 저절로 움직였었던 바로 탄소 전기요. 엄청납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광고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전기요. 요거로 마련해보세요. 마지막 문구 가겠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포인트 정리까지 준비한 7일간의 이벤트. 자, 이제 2부 자리에 전자파를 날리고 온기만 들이세요.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포인트 정리까지 준비한 7일간의 이벤트. 이제 2부 자리에 전자파는 날리고 온기만 들이세요.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3일 카레 오랜만에 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 반복해서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3일 카레 드시겠습니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안 왜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 채워 넣으시게 되는 바로 그 맛 알게 될 겁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 소비기한 리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구매해도 됩니다.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햇섭 인증까지 완료해서 더욱더 믿고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해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를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이라고 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을 선물로 드리는데 수제 소세지 1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역시 3일 카레는 네, 기가 막히죠? 향이야, 향. 네. 이제 양파 향이 네. 쫙 올라오거든요. 네. 완뚝 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히게. 많이 막혀.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정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 들어가는 거. 이번에 공장 옮기면서 또 디자인도 바꾸셔가지고 예쁘고 또 소시지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위에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돼요. 네, 올려 먹는 거죠. 예, 예. 달콤하게 드시기 보통은 이제 좋도록 돈가스랑 먹어도 맛있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완뚝. 네, 너무너무 맛있는 3일 카레.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시켜보시면 계속 주문하게 될 겁니다. 안 속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맛있습니다. 거예요. 그럼요. 너무너무 맛있는 3일 카레. 마지막 문구 물 아, 드시고 그래요? 가세요. 아니에요. 물 드세요. 괜찮아요? 네.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그러면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그러면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자, 광고. 됐다! 깔끔하게 아.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네. 이제 이거 이러다- 처음에 그 청약을 할 때 네. 그 뭐 동그란 공 같은데 번호 써서 막 추첨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네.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재훈 쌤이 설명해줬던 서민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서민 아파트 안 짓겠다. 이제 중산층 아파트다. 네. 노골적으로 갔잖아요. 네. 중산층 아파트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니까 너무 경쟁률이 높아가. 그래서 이미 70년대부터 네. 청약을 이제 추첨을 하는 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 숫자. 저게 그 불임 수술했던 혹시 그 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면 그게 만약 그러면 피해 현장이에요. 알을 떼지 않아요. 네, 알을 떼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예. 지금 운이 아닙니까? 북해도산 운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사람이 옆에 서 있잖아요. 네. 아직 은행을 까지 않은 그 은행 알들을 가지고 아. 은행 알에다가 숫자를 쓴 거야. 숫자 쓴 거는 보이는데 은행 알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뽑으면 네. 저거 갖고 당첨자를 이제 추첨을 하는 어. 이런 방식. 그만큼 저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첨을 참여할 정도로 네. 경쟁률이 셌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아파트 붐, 일단은 아파트에 주거하는 것이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네.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주택 정책에 이제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일단 1960년대에도 네. 주택 보급률 그때 50%, 50%. 네. 70년대에도 50%, 계속 50%야. 80년대에도 50%예요. 뭐야 도대체? 안 늘어! 왜 안 늘어나는 거야? 사람이 계속 오니까. 아파트 짓는 속도보다 인구 유입이 더 빠르니까. 집 짓는 속도보다 빠르다. 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요. 가격은 계속 올라. 계약하게 계속 오르고. 근데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살 수 있는 사람도 또 없어.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980년대 넘어가는 이제 순간인 건데 1980년대 넘어가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신군부가 들어오잖아. 신군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신군부는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올라간 정권인데 정권을 찬탈했으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쪼기만 한다? 안 됩니다. 당근을 줘야죠. 당근을 크게 던집니다. 전두환이가 당근을 너무 큰 걸 던졌어요. 너무 크게 던져. 주택을 500만 개를 지어주겠다. 야, 500만 호를. 주택 500만 호 건설 계획. 네. 10년 동안. 아니 그때 한국에 집이 얼마나 되는데 500만 원 개를 갑자기죠. 있는 집 개수만큼 그만큼 10년 동안 짓겠다. 이거를 다 때려 박아 주겠다. 네. 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1980년 전국 주택의 총수가 530만이네. 근데 네. 그만큼을 10년 동안 그거 말이 돼?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 새끼 완전 사기꾼 아니야. 자,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잡혀갑니다. 말은 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신군부예요. 말은 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물론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 1년 만에 숫자를 줄여요. 얼마나 줄입니까? 200만 호로. 절반보다 더 떨어뜨린 거잖아. 너무 쫄잖아. 너무 근데 쫄잖아. 200만 호도 엄청나게 때려주는 엄청난 겁니다. 거지. 네. 엄청난 거지. 그런데 이거는 거의 성공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게 10년 동안. 10년 정도 동안 170만 호 정도가 실제로 공급이 돼요. 80년부터 87년까지 176만 원을 지었네. 170만 호 이상이 지어진 거니까 엄청나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집이 지어지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거의 대부분은 모래로 지었어요. 뭐래? 모래 아파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로 밭지방을 다졌던 것처럼 네. 급하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시멘트 어디서 공급이 안 돼. 철근 어디서 갖고 옵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도 아파트를 올릴 때 부실 시공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모래를 좀 많이 섞었구나. 네, 모래 쓰면 안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바닷모래 이런 거를 이제 쓰니까 해사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쓰니까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언론이 보더라도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았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 동네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실제로 당시에 기사가 나왔던 났기 얘기니까.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 예. 일산 동네. 일산이에요. 우리 동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시점쯤 됐을 때쯤에 천장이 떨어지거나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그걸 이제 요즘은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연하죠. 우리 아파트는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 아파트는 모래로 지었다는 그 아파트다. 아, 근데 일기 신도시 이야기 뭐 뒤에 하겠지만 일기 신도시랑 이때 그 80년대 이때 주택 막 170만 원씩 때려 지었을 때 아파트들은 안정상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일단 내진 설계가 아예 안 돼 있고 아, 내진 설계가 없고. 내진 설계가 아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을 때도 모래 함량이 굉장히 높고 철근 숫자도 이거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당연히 그때 숫자 부족할 거다.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지었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빨리 재건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돼. 예, 돈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가 그 80년대 초에 그 시흥군부가 이렇게 아파트를 때려 지을 때 이게 결국 이제 아파트와 중산층의 상관관계 그렇죠.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냐. 이제 중산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이 도는 게 네. 80년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Yes라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Yes라고 하는 사람이 60에서 70%예요. 오, 많아지는구나 이제. 근데 원래 박정희 정권 때 어.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가구 1주택. 야, 그때도 그놈의 1가구 1주택. 네. 70년대부터. 적어도 마이 홈은 있어야 어. 중산층인데 어. 지금 80년대까지도 주택 보급률은 50%대야. 그러면 중산층이 안 나오는 거지. 중산층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어. 그래서 국가에서 중산층의 범위를 바꿉니다. 어디에 1가구 반주택? 전세도 괜찮다. 아, 월세만 아니면 된다. 아, 월세만 아니면 된다. 다만 어. 30평대 화장실 2개 전세.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짝 낮춰줘요. 이거 지금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벼락거지 생각하지 마세요. 너 거지 아니야. 너 괜찮아. 야, 너 괜찮아. 야, 너 정도면 살만해. 이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자신들도 모양 빠진다는 걸 알아요. 알지 왜 모르겠노. 그렇죠. 빙신도 아니고. 네. 지그들이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예. 전세도 괜찮다 하면 그 전세 사는 사람 치고 아닌 것 같은데 가지 그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가겠나. 그렇죠. 안 합니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겠죠. 공부 앞에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게 때문에 집을 때려 짓기 시작하는 아, 겁니다. 때려 짓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선택되는 곳이 강남 너무 비싸. 이미 1980년에 나오는 기사들이 강북을 넘어섰답니다. 아, 강남이. 분양가가 강북을 넘어섭니다. 어. 특히 이제 중심적으로 비교되는 데가 이제 사실 화곡은 강남 쪽에 있어요. 강남입니다. 화곡도. 아, 그래요? 화곡도 한강의 남쪽이에요. 어. 강북은 아니야. 어. 그런데 이제 흔히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3구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화곡동이랑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할 때 화곡동을 넘어서. 그 다음에 강북쪽에 있는 저 뭐 신촌이나 이런 데들의 가격도 넘어섭니다. 이미 분양가가. 근데 피까지 붙는다? 훨씬 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부자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건 80년대 중반 되면 이미 확정이 되고. 이미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중산층이 들어가기 이미 힘들어. 그렇지. 네. 그럼 중산층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운 중산층의 도시 지역. 네. 어디냐? 거기가 목동과 상계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동과 상계동. 목동과 상계동은 뭐 상계동은 강북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목동은 지금은 이제 뭐 사교육의 어떤 그 네. 메카 뭐 이런 걸로 돼가지고 네. 좀 비싼 동네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목동과 상계동에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때는 싼 동네였다는 거 아니에요? 싼 동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주인 없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천변입니다. 아, 천변. 네. 목동은 안양천.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은 중랑천. 중랑천. 그 천변이고 거기는 국유지예요. 아, 국유지. 아, 천변은 국유지. 천변과 그 옆가지가 국유지고 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원래 도심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뜯어다가 그때 시민아파트 올리고 막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뜯어다가 이 사람들한테 증 같은 걸 줍니다. 증은 뭐야? 여기서는 잠깐 살아도 돼요. 라고. 목동에 들어가서 안양천 쪽에 살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뜯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네. 거기 다른 데 가서 판자촌 또 짓고 살아라. 네. 네. 거기가 안양천변이랑 이제 중랑천변, 뭐 양재천변, 뭐 개평호동 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점유권을 준 겁니다. 잠깐 그냥 네가 거기 살아도 된다. 점유권. 그리고 이렇게 했던 데였는데 이 지금 당장에 중산층이 살아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땅을 서울에서 찾아봐. 누가 봐도 여기죠.
아, 그럼 아예 이제 국가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미뤄도 여기는 니네한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점유권이야. 그냥 나가 우리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네 거 아니잖아. 네, 나가 하기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네. 양재천변이나 중랑천변이나 뭐 이 안양천변이나 요런데 천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반무허가 상태로 집 짓고 살던 상태의 목동이 그때 풍경은 이랬습니다. 자, 요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하고 상상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오목교역 부근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다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집 자체는 멀쩡하게 그때 당시의 집이야. 근데 그게- 저게 무허가라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정의권.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허가 집이다, 네. 무허가 주택이다 그러면 다 판자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거라 네. 생각하지. 그런데 무허가 주택은 모두가 판자촌이 아닙니다. 아. 왜냐? 내가 만약 판자촌은 시작을 해요. 안양천변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안양천변에서 살아. 이제 쫓겨나가지고. 갖고 여기 사는데 세금도 내. 세금도 내지. 전기세 내. 수도세 내. 하수도세 내. 거기다 딱지도 붙어. 우편물도 오네. 씨발 내가 뭐하러 판자촌을 짓고 있노. 여기에다 양옥집 짓고 말지. 아, 양옥집을 지어버려. 그래서 그냥 벽돌 올립니다. 그래서 삽니다. 옆에 있는 김 씨가 먼저 에라이 씨발 그 나는 고만 나 벽돌 찍고 살란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이 씨 아저씨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죽겠다. 옆에 있는 박 씨, 내도 올리지. 그럼 그냥 거기 동네가 되는 거예요. 동네가 되는. 그래서 동네가 되는 거구나. 저게.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전마도 뭐하노?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이거 아닌데? 이 국이 이제 점유권인데.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 귀중한 또 노동력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간다? 출퇴근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냅둔 거구나. 냅둡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있었던 집들이 다 무허가 주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로 투자를 잘했어요. 그 잘했어요, 이거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약수동에 무허가 올려가지고. 무허가 주택인데 올린 다음에 그 집을 또 팔아요? 그럼요. 그때 700만 원에 팔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거 팔고 부천 갔어. 그 선택의 문제네. 강남 갔어. 강남 갔어야 되는데 그 부천을 가버렸네. 근처로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상으로 보면 점유권을 준 거기 때문에 허가받은 집은 아닌데 그 집에 우편물도 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심지어 거래도 돼. 집주인이 따로 있어. 근데 세도 줘요. 세도 준다고. 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야 이제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넌 무허가야. 넌 나가. 왜? 니 증 끊어봐. 이 주택 증 끊어봐. 그 증 같은 건 없지. 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80년대에 뭐가 되느냐? 소위 철거민 투쟁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목동의 철거민 투쟁 현장 그 당시에요. 자, 이겁니다. 주거보장 대책 없는 개발 전면 수정하라라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집 짓고 살고 있었는데 혹은 새 들어와가지고 내가 월세 다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어딜 가라는 거냐 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단 살라고 하는 것도 국가고 여기에서 세금 꼬박꼬박 냈었던 주체도 국가고.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러면 나가는 것까지 오케이, 여기 개발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럼 우리도 여기 개발된 땅에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개발이 끝나면 내가 다시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왜? 이 땅을 사용했었던 사람들, 적어도 20년 가까이 사용했었던 사람들은 저분들입니다.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리고 이 땅을 실제로 사용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 내가 여기서 그냥 땅 주인이라고 하는 딱지만 없었지 모든 것을 국가에 다 했는데 나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당연히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굉장히 세게 붙었더라고요. 저때. 굉장히 세게 붙고 아까 전에 그 아줌매들 아줌매들 돌멩이 들고 경찰서 찾아갑니다. 저 때에 50대입니다. 50대. 근데 돌멩이를 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저 50대 저 아줌매들 돌멩이 들 때 대학생들 무서부가 휘발유 못 던졌어요. 신나 못 발랐다고 저 때는. 근데 여기는 합니다. 왜? 생존권이니까. 생존과 진짜 이건 죽어. 그렇죠. 이건 그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사수한다. 근데 굉장히 가슴 아팠었던 게 뭐냐면 방금 거기에 있었던 그 아주머니 집단, 그다음 거기에 있는 이제 주거민들, 주거민들 집단이 원래는 그 두 개의 층이 함께 투쟁해요.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집주인. 네. 아, 집주인. 원래 집 짓고 사는 사람.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세입자. 아, 세입자. 아. 네, 요들이 같이 합니다. 네. 아, 둘 다 근데- 쫓겨나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이때 묘안을 하나 냅니다. 갈라치기 합니까? 요거를 찢어야겠다. 그 점유권 중에서 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찢겠다. 네. 이게 투쟁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가라앉혀야 돼요.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목동의 특정 단지에 네.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한테 음. 딱지를 주자라고 어. 하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어. 세입자 대책을 누락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증을 받은 사람만 보장을 해주고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버린 거네요. 네. 왜 근데 그게 중요하냐면 네. 원래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그림이면 그냥 거기 그 증 받아가지고 네. 세입자도 들어가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그 시민 아파트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 사시던 분들은 목동 아파트로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걸 팔죠. 네. 들어갈 돈이는 안 되니까. 네. 팔죠. 그런데 그 판 거를 그럼 세입자분들이랑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내 돈인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미안한데 우리 같이 투쟁했었던 건 어, 맞고 우리가 같이 살았었던 건 맞는데 너는 세 줬던 어, 거고 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게 아니라 그렇지. 나중에 들어온 여기서 사람도 있고. 돈 주고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집이다라고 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돼요. 이게 찢어지는구나. 아, 이게 되게 세입자 슬픈 게 네. 어쨌든 나의 권리는 보장되니까 난 더 이상 짱돌을 두고 경찰서 위험하게 갈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 찢어진 어. 피해자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80년대 초반에는 이제 개포지구, 상계 중계지구, 목동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수서지구. 요거 바로 다음 세대의 개발 사업을 할 때 요렇게 이제 뭐 딱지 갖고 들어왔었던 집에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갔거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수서지구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니까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은 팔고 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덩그러니 그 집에 이제 남겨진 거죠. 아무 이제 주거 대책이 없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띠 메고 나갔죠. 아까 그 어머니들처럼. 아까 전에 양재천 계속 얘기한 이유가 있었네. 있습니다. 슬픈 가족사네. 우리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임대 아파트를 나중에 이제 불합받게 되거든요. 왜냐면 뭐 터트린다고 하니까 아저씨들이 네. 우리 동네 이제 뭐 해병대 출신 아저씨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네. 가스통 들고 나옵니다. 그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다 당연히 보니까 제 주거 자체가 갑자기 나가서 뭘 지으라 이거 지금도 불가능한 이게 내용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 같은 경우도 그 역사적인 그 철거민 투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상계동 올림픽으로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음. 상계동 철거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얼마나 이제 뜨겁게 80년대에 불붙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사진이 저희가 책상 아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아놓고 나서 네.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때 집에 사람이 있는데 막 부시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약간 강남 1970이란 영화에 보면은 뭐 이제 강남에 소재를 했었지만 거기도 보면은 살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집을 끌어버려. 그렇지.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나오고 막 울고불고 다시 뜯어놓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가운데가 지금 네. 이제 명동성당에다가 철거민들이 철거 농성장을 만들었어. 저 때는 이제 명동성당이 이제 메카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이 당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철거민들 대상으로 한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좀 뜨겁게 철거민 투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지에서 정부가 증을 주고 나눠서 살라고만 해줬던 곳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는 문제와 그 사람들의 생존권, 그들의 권리 주장 이것들이 다 부딪히면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안에서 일어났던 그게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김재원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아파트라는 존재가 이제 서울에서는 중산층의 상징인데 반대편에서는 이제 쫓겨나는 사람들이 또 있는 뭐 그런 문제였던 거죠 이게. 이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요. LH랑 SH랑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하면은 일단 학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고졸 이상은 무조건 거의 한 80% 이상은 고졸 이상. 목동, 상계동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된 사람들. 네. 그리고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의 비율도 이때 당시 치고는 굉장히 높게. 80년대 후반이니까. 네. 이제. 20-30%까지도 올라가게 네. 되는. 그 말은 애초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도 그렇고 자타공인 이 정도면 중산층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네. 받아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의 이제 고학력, 고소득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 고학력 중간소득. 중간소득.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살만한 이제, 사람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집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근데 이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달래지 않으면 그렇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 네. 소위 샐러리맨들 아니야. 네. 샐러리맨들이 정권에 불만을 품게 되면 그거는 정권이 전복되는 네.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86년까지는 이 중산층들이 이 정권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높아요. 오.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는 이런 거 중산층들이 원래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정책에 따라서. 중간층이기도 네네. 하죠 또. 그런데 87년에 그 사건이 너무나 컸던 거죠. 음. 이게 박정철 열사 사망부터 네. 이한열 열사 사망까지의 그게 중산층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영화 1987에 보면은 이제 문익환 목사의 그 샤우팅으로 끝나는데 거기 보면은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넥타이 지금 부대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샐러리맨들 그렇죠. 넥타이 부대라고 하면서 각 건물에서 문을 열어서 이 지지를 하면서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두 번째 광고 하나. 자, 달콤한 간식 달당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기각편 새벽 방송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달당. 이거 어떻게 무슨 보면 편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의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달당 저희는 15년 넘게 수제 강정 오란다 등 다양한 건강 간식을 만들고 있는 달콤한 간식 달당 되시겠습니다. 맛있어요. 네이버에서 달콤한 간식 달당 검색하시면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의 답례 선물 세트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볶거나 구운 견과와 씨앗을 만든 전통 디저트 강정입니다. 3개씩 낮게 포장되어 있어서 10개 또는 20개 포장되어 부모님 간식이나 건강 간식 선물로 좋습니다. 맛있어. 냉장고에 장애해서 달지 않은 차, 우유랑 같이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접 작업하는 관계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문자 주문은 010-2766-8319 아래에 나가고 있죠. 2766-8319로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보관 방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더 맛있고요. 길게 보관 원하신다면 냉동실에 보관을 추천합니다. 바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도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광고 받았을 때 이제 오란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 오란다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요게 보니까 이제 씨앗 기반으로 돼가지고 이제 간식 만드신 거. 지금 선물 세트도 포장 너무 이쁩니다. 너무 주변에 간편하게 선물하기 좋아요. 건강식품이니까 또 좋고. 야, 이거 방금 먹었는데 너무 달지 않고 딱 입에 딱딱 붙는 아, 느낌. 자, 너무너무 맛있는 수제 간식 달다. 맛있나요? 먹은 거. 맛있어요. 자, 너무 맛있다면 맛있어. 천천히. 임 대표부터 마지막 먹고 갈게요. 자, 15년 넘게 수제 강정을 만들어 오고 있는 달콤한 간식 달당.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문의사항이나 문자 주문은 010-2766-8319로 해주세요. 자, 15년 넘게 수제 강정을 만들어 오고 있는 달콤한 간식 달당입니다.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문의사항이나 문자 주문은 010-2766-8319로 해주세요. 자, 코어 밀크시슬 넘어가서 광고 한번 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우리 가족 간 건강 도우미 코어 밀크시슬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기존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업그레이드했지만 가격과 이벤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술자리, 회식자리를 위한 휴대용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이거죠. 공식몰에서만 판매되는 패키지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하나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 밀크시슬. 여러분 하루에 한 알 챙기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다 먹었어요. 예. 오늘은 간 버렸네. 자, 그래도 이렇게 휴대용이 하나 또 휴대용으로. 있으니까 좋아요. 휴대용으로 여러분들의 간을 깔끔하게 챙겨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설은 없었습니다. 자, 구매는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주시고 30%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설은 없었다. 자, 구매 검색창에서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주시고 30%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브레이슬릿백에 가겠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지난번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저도 지금 집에서 매일 메고 있는데 네. 어깨, 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요. 자,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서 아침이 피곤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의 수면법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소장인 의학 박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입니다.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이 되겠고요. 브레인 슬립 베개의 3중 레이어에다가 7개의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일 동안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 목과 어깨에 딱 맞도록 편안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척도 굉장히 간편해요. 물에다가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요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다가 그냥 세척을 샥샥샥 하면 됩니다. 한두 시간 안에 또 건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으로 베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숙면을 브레인슬립 베개로 선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레인슬립 베개 여러분 세척도 굉장히 용이하니까 또 외피는 또 따로 팝니다. 외피만 또 이제 간편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니까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 문구 할게요. 좋은 잠은 건강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브레인슬립 베개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특별한 할인 혜택도 챙겨가세요. 좋은 잠은 건강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브레인슬립 베개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특별한 할인 혜택도 받아가세요. 자, 광고! 해다! 자, 깔끔하게 광고하고 들어왔고 저희 넥타이 부대 그다음에 셀러리맨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쯤 가서 네. 드디어 이제 아파트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래도 모자라. 네. 그래도 부족해요. 네. 아니 중산층들 언제 다 채워? 네.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서울 안에는 진짜 없다. 서울 안에 아파트 지을 데가 없어. 네. 할 수 없이 그러면 나가야죠. 나가야죠. 네. 서울 근교에 새로운 도시, 네. 신도시를 짓겠다. 네. 라고 해서 분당에서부터 이런 현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국토토지개발공사 땡땡땡 하면서 분당. 저거는 네. 경부고속도로 올라올 때 저 아파트 나오잖아요. 네. 잠에서 깨야 됩니다. 곧 내린다. 이제 곧 내린다. 다 왔다. 톨게이트 곧 나오거든. 네. 제때 되면 괜히 오줌이 마려워요. 오줌 마렵기 시작하죠. 사실 이제 저 분당 땅이 우리 그 진도준 군이 옹기나 짓던 땅을 아.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더 그렇죠. 아니, 예. 영동 지역이고 나발이고 강남도 그때 농사 짓던 시절에. 네. 아니, 서울 바깥쪽. 네. 시경계 바깥에 있는데 뭔 땅을 그거 뭐 사서 뭐 하냐. 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옹기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옹기 기술자였어야 된다고. 옹기 짓는 노인이었어야 되는데. 옹기 빚는 노인이었어야 돼. 그때라도 옹기를 빚었어야지. 뭔 역사학자가 맨날 할아버지 원망만 하고 있어. 그냥 재호쌤의 할아버지는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경로당에 옹기종기 모여있었을 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랑 네. 약수동에서 700만 원 팔고 그거.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천당 아래 분당이 됐고요. 예. 천하제일 일산이 된 네. 그 동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네.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네. 단군 때는 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항상 우리나라 정부는 뭘 발표를 할 때 네. 단군 이래 최대 뭐라고 합니다. 저 사실 이제 제 7차 교육과정 1세대입니다. 당군 일의 최악의 세대. 그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공원현 수능. 네. 개빠가 세대입니다. 미적분을 모르는 최초의 세대예요, 저희가. 네, 저희 문과 미적분 안 배웠습니다. 예. 이런 놈들하고 내가 같이 앉아있는데 자, 그래서 이때 서울 근교 이때 서울 확장을 하지 않고요.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분당, 성남, 일산 여기 가로 열고 다 고향이죠. 여기에 새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신도시 1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거죠. 예, 91년부터 입주, 분당 잠실, 그리고 일산과 구파발, 전철 92년 완공. 야, 이제 전철까지 싹 깔아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 호를 짓겠다. 전두환이 176만 호 지었는데 네. 200만 호를 짓겠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그때 발표를 한 거죠. 네. 저기 이제 일산이랑 그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부천 상동, 네. 부천 상동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게 이제 그 평촌. 지도죠. 자, 네, 바로 서울을 요겁니다. 중심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중심에서 10km, 20km 권역에 보면 일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일산 고양시가 왜 2번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위에서부터 세는 거거든요. 네. 정말 미안한데 땅값 순서인 것 같네요. 자, 20km 권역에 살짝 나가 있는 분당 성남시, 그리고 일산 고양시, 평촌 안양시, 산본 군포시, 그리고 중동 부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의 1기 신도시죠. 네. 저기가 왜 저렇게가 결정이 된 거냐면 이 서울이 있고 원래라면 서울에 바로 붙이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네. 바로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왜죠? 그린벨트 때문에. 아이고. 그린벨트 바로 옆입니다. 저희. 그린벨트 바로 옆이고 저기가 결정되게 되는 데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지하철 3, 4호선. 지하철 3, 4호선. 예, 지금 지하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호선은 일단 국철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기차입니다. 어. 일제시대 때는 사설철도가 있던 어. 곳들이랑
지하로 들어가는 시청에서부터 동대문까지를 지하로 살짝 밑으로 파서 들어가는 게 1호선. 2호선은 강남이랑 강북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X자로 꺾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그라미로 간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약간 해골 바가지에다가 그 똑 그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였던 거죠. 1, 2호선이. 그런데 이제 3, 4호선을 할 때는 X자로 교차. 이때부터는. 그럼 저기 서쪽 끝이랑 저 북쪽. 서북쪽. 또 이게 안 되네. 서북쪽. 서북쪽이랑 동남쪽을 연결. 그렇지. 그 서북쪽 끝에 뭐 대화행, 구파발행 열차가 나오는 그 3호선. 그렇죠. 네. 거기 이렇게 연결되고 동북쪽. 동북쪽이랑 동북쪽. 서남쪽을 네. 연결해서 4호선. 4호선. 그게 이제 평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계동까지.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 전철을 같이 지어주면서 네. 서울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그렇죠. 네. 요런 얘기.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런던이나 이런 뭐 도쿄나 이런 데의 신도시를 이제 외곽에다가 지을 때는 뭐 걔네들 나름대로는 우리랑 약간 다르게 뭐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결성을 갖춘 신도시를 짓는 게 서구식이었는데 네. 한국형 신도시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네. 아파트만 다 때려짓는 방식으로 이게 바뀌었더라고.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죠. 베드타운. 베드타운. 맞아. 우리 때 베드타운. 베드타운이라고 배웠어. 잠만 자. 끝날 때.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외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실패합니다. 일본도 똑같이 결국은 베드타운화가 돼요. 런던도 똑같이 베드타운화가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위성도시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 이게 베드타운이라고 하면서. 런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도시를 짓겠다. 네. 베드타운화를 안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일부러 산업도 멀리 이렇게 지었다. 하겠다. 네.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런던 생활권이 거기까지 늘어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 너무 세면 결국은 블랙홀처럼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빨아들인다는 된다. 거죠.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도 그 비판을 계속합니다. 이거 결국은 베드타운화 될 거다. 왜? 일본, 영국, 미국 다 실패했다. 왜 여기서도 이렇게 할 거냐? 네. 근데 일단 해야 된다. 어떻게 해? 왜? 땅값이 집이 지금 없는데 뭐. 서울은 너무 뛰었고 밖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할 건데? 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타운화가 바로 돼버렸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획하기 너무 힘든 게 지금에서야 남양주 100만 도시 어디에 100만 도시 하면서 자족 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야 산업을 베드타운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안 돼. 이게 네. 자, 뒤에 뭐 2기, 3기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2기, 3기 할 때도 이게 사실 계속 문제가 돼요. 3기는 네. 사실은 포기하고 들어가는 신도시입니다.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베드타운이다. 어차피 베드타운이다. 그럴 거면 그린벨트 안에 지어.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3기, 2기 때 네. 한 번 멀리 빼봤어요. 네. 런던처럼. 판교, 동탄, 네. 운정 이런 데죠. 서울에서 3기는 멀리 떨어진.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를 해본 거예요. 런던처럼. 네. 그랬는데 똑같이 베드타운이 어차피 서울로 가. 왜냐? 동탄 만들면서 내가 운정수 신도시 살잖아. 어차피 서울 가요. 지금 보니까 졸라면은 어차피 서울 가. 임 대표의 집안은 항상 좀 멀리 계속 이제 운정 동탄에서 동탄에 배팅을 했어야 되는데 운정으로 갔어. 거의 유일하게 성공할지도 모른다라고 추측되고 있는 게 이제 동탄인데.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사는 사람들이 채우기에는 동탄 아파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채워야 되거든. 네. 그럼 결국 절반은 또 베드타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지어 놓으면 여기 자족 도시가 형성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멀리 지어 놨더니 그냥 멀리 출퇴근을 할 뿐인. 자, 그래서 GTX가 등장합니다. 강남에 20분 만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GTX역까지가 30분이에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라 그래. 기다리는 게 20분이야. 그러면 30분 걸어가야 되고 20분 기다려야 되고 가는데 30분이면 1시간 반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슬픈데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면서 도심부가 팽창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 흔히 말하는 메가폴리스가 메트로폴리탄이 다 겪는 어차피 다 그렇게 돼. 네, 현상이 돼버렸다. 그게 결국 좀 슬픕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어디 지을 것이냐의 문제가 돼버렸다. 네. 아파트를 어디에 얼만큼 공급할 것이냐, 이거 평당 얼마냐. 네. 요 문제로 지금 수렴되고 있는 게 한국 아파트의 최종 역사가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막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되게 무력이 있고 소유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기사를 꼭 짚어놓고 싶었던 게 1984년에 주택 소유와
거주 사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84년에 나옵니다. 84년 9월 21일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소득 36만 4천 원인데 월급의 20%를 저축하며 15년 기다려야 한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20년, 30년 뭐 이런 거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아파트를 살 건지 말 건지 주택을 소유할 건지 거주할 건지의 사이로 우리 부모님도 고민을 똑같이 우리랑 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근데 도전해볼 만한데. 아 15년이면 아직 살 때니까. 아직까지는 저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뭐라 네. 그러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15년. 나중에 이렇게 바뀌지. 네, 저도 20% 모아야 돼. 20% 모아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분양된 날. 어. 울었어요. 진짜. 아. 집이 다 울었어 막. 아. 분양 성공했다고. 네. 그 부천에 있는 우성 아파트. 네. 아직도 기억나. 그거 한 채 딱 됐을 때 할아버지랑 껴안고 우셨습니다. 아. 왜 이게 그 정도로 그게 80년대인데. 예, 주거 안정이 주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집 한 채가 생겼다. 이게 지금 몇 대에 걸쳐서 도전했는데 80년대 가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란 이런 존재다. 네. 분양 성공하면 온 가족이 껴안고 우는 네. 그 집안의 상징. 이렇게 지금 아파트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난주 1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2부 신도시까지 한국의 아파트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누가 검증했고 지금 신도시까지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면 하나